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하락했지만 석유 제품과 전자광학기기 등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높은 119.1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 3월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한 뒤 이달 초 8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재무제표에 1,5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전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NH투자증권은 전력설비업체인 LS일렉트릭에 대해 적기 투자로 부산 변압기 공장을 신축해 북미 진출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24% 상향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LS그룹주들의 추이와 더불어 변압기 관련 수요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AI 쪽으로의 수요들도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모두 양대 지수 빨간불로 상승 중인데요. 자세한 시황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나스닥도 역대 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빨간불인데요. 네. 자세한 시황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는 AI 기대감에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8년 만에 4만선 안착했다가 지금 좀 조정 중이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치 경신하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고 전고점 라인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건은 그러니까 물가가 다 나왔으니까 관건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제 곧 그러니까 오늘이죠. 나오게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뉴욕 증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추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상승하고 있고 처음에 약보합 출발했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돌아서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올랐다가 매물 나와서 내리고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보합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마감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실상 뭐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으니까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추세 상승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되는데 추세 지지 라인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650입니다. 상징적인 가격선은 2700 그리고 추세의 지지 기술적인 선은 2650입니다. 이 두 가지 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2700, 2650선 빠진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선들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선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조정 이후에
반도체 저 PBR 위주로 돈이 몰리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함과 동시에 전고점 2,779 돌파하면서 2,800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8선, 850선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와는 다르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825,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라고 하면은 단기 박스권입니다. 875선이 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엔비디아 실적 호조세 나오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다면 삼성,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역시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HLB도 이제 좀 잠잠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고점인 922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섹터 같은 거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6월 초 중순까지 홀딩했다가 파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시고요. 저 PBR 관련주도 많죠.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실적 좋고요.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손보사 빅5 실적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섹터 공략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25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실시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의 국내 증시가 잠깐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건전한 조정일 뿐 반도체와 저PBR주들 위주로 해서 재차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들 강조를 해주셨고요. 섹터별로의 자세한 분석들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는 로봇 섹터 짚어볼 텐데요. 삼성이 작년에 로봇에 몰두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고수를 하면서 로봇이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지능형 로봇을 맞춤형해서 조직 개편을 올해에도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지면서 로봇 섹터가 좀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로봇 섹터는 유망합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은 섹터이죠. S급 트렌드로 좀 S급 섹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제도적인 측면 좀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가 모집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구글이랑 또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이제는 로봇 대전을 펼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는 게 굉장히 큰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삼성과 LG 대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삼성이 지능형 로봇 맞춤형 조직을 개편한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섹터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슈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보 관련된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AMD라는 기업과 글로벌 스템 교육 관련해서 개발 확장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로보입니다. 로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가 제가 5월 21일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호가창을 좀 분석해 봤었는데 시가갭 뜨고 중간에 쭉 빼더라고요. 종가까지 뺐는데 이게 거래 대금은 많이 안 터졌고 2,600억이니까 260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많이 안 터졌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제 종가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음양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음양 패턴은 한 4-5가지 정도 패턴으로 분화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패턴입니다. 깔끔하죠. 양봉 이후에 음봉 나왔는데 5일선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라인 확인됨과 동시에 장대 양봉 세워놨다. 윗골이 달리는 거는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적인 윗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홀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있는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로보는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갈 것 같냐. 일단 전력 설비랑 전선이랑 원자재 섹터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돈이 몰릴 곳이 필요하다 이거죠. 세력 입장에선. 로보로보가 아마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거 음봉 한 1, 2거래 정도 뺄 수 있습니다. 로보로보는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쌓여있던 매물대가 10,000원에서 13,000원 굉장히 강한 구간이 있고요. 10,000원에서 13,000원 이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7,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7,000원, 10,000원, 10,000원, 13,000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주가가 지금 고가 기준으로 7,000원 부근까지 왔으면 7,000원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싶겠죠. 무려 2년, 3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던지고 싶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세력들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가가 빠질 때 1, 2거래일 음봉 나온다 가정하면 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이하의 매수 타점 잡으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이건 한 30% 잡아도 될 정도의 재료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에브리봇이란 뭐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에브리봇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자 2월 26일에 장대 음봉 한가를 갔네요. 한가 간 다음에 개파락 뜨면서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앞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의 물량이겠죠,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오르려고 하다가도 과거에는 이렇게 올랐다면 지금은 잠잠하게 오른다.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이냐? 결국 세력들의 유무라는 거죠. 세력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갈라지는 이 현상,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 11선 눌리고 2파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도지로 마무리 지어놨죠. 전고점 돌파할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베스트거든요. 전고점은 5월 14일 기준으로 29,350원인데 3만 원이라 할게요. 그냥 3만 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탕 하면서 나와야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인데 도지로 지금 장중에 마감했다. 물론 종가상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빠지길 기다리셔야 된다. 어디까지 빠져야 되느냐? 25,000원 정도 되겠죠. 25,000원이면 21선 부근이니까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로봇은 너무나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관련주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이 찜한 기업이죠. 추후에 인수까지 검토하려고 콜옵션도 행사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또 유상증자도 한 거니까 지난해 기준으로요.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한미 반도체와 좀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이런 이수페타시스와 더 가깝겠네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도 이 종목도 지금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24만 2천 원 돌파함과 동시에 오를 것이다. 그 시기는 아마 삼성이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 14만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전고 라인인 25만 원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S급 섹터로서의 주도주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매물대를 분석해보는 측면에서 과거 매물대를 잘 넘겨줄 수 있을지를 보시고 삼성이나 LG, 구글 같은 대기업들의 행보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 짚어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전선 섹터 짚어볼 텐데 AI 최대 수혜 섹터로 우리가 전선과 전력 설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유통기한이 다 됐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금 좀 고점 부근에서 눌림을 줄 건지 눌림을 준다면 좀 공략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LS 에코 에너지라는 종목이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뭐 갑자기는 아니고 이전부터 올라왔는데 기존의 대장이었던 대한전선, 대원전선, 강원전선의 지위를 물려받아서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멘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선 업계가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대급 실적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 실적 가지고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관련해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가 지금 선물 기준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온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더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선 관련주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중순까지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다른 섹터로 돈이 몰리면서 고점 맞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차트 먼저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S 에코에너지는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1파 이후에 눌릴 때 중요한 이평선인 21선이 이탈하느냐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오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향하는 시점인데 1파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거래대금 실림과 동시에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겠지만 2파 나올 때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는 거 제가 수평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파 고점이 이 라인이죠. 34,000원 라인인데 34,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5월 20일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나올 때 전고 돌파하면 추세 상승 3파까지. 요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2파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2파 이후에 저점 부근 이렇게 내려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접점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2,500원에서 대략적으로 35,000원 사이인데 이게 좀 크잖아요. 가격대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전고 라인이 45,000원 잡고 데려가시고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대원전선이 있는데 대한전선을 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원전선 지금 빠지고 있다 반등하는 거고 대한전선은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000원 이하가 좀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평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17,000원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선 부근입니다. 17,000원 이하에서 매수자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점부터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 세워드렸었는데 지금 일정 부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음식료 섹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 삼양식품을 저점에서 좀 공략을 잘해서 순식간에 2배가량의 수익률을 만들기도 했던 섹터가 바로 음식료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다시금 음식료 섹터가 주도 섹터로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음식료 섹터가 단발성 섹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부터 전선 전력 설비 6월 중순까지 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근거 중 하나가 음식료 섹터로 대장이 바뀌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선에 몰렸던 전력 설비에 몰렸던 돈들이 음식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유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음식료 섹터는 제가 모멘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K푸드가 대세라고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수출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환율 섹터로서도 엮여있고 실적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삼양 빙그레 호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빙그레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11억 전년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65%나 상승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01억 원, 분기 사상 최대를 찍었다.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분기 사상 최대 찍었다, 사상 최대 뭐 실적 경신, 흑자 전환 이런 것들 다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빙그레, 삼양식품 등등 있는데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시가총액이 9천억입니다. 9천억인데 오늘 상승분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보통은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려야 되거든요. 저 장기 이평선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 빙그레 그러니까 음식료 섹터에서 이런 차트 패턴이 나오는 게 정말 제가 주식을 오래 했지만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 11선 기준으로 급등주 매매, 그러니까 중소형주 매매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5일선이 얼마죠? 8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수평선 하나 그어드리자면 이 라인 첫 번째 분할 매수 라인이고 그 다음에 8만 원, 그 다음에 75,000원, 7만 원. 제가 직장인 자영업자다,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한다 그러면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적이 좋고 섹터가 좋은데 환율이 높은데도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손절로 대응할 때는 당연히 6만 원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85,000원, 8만 원, 75,000원, 7만 원 제가 선 그어드렸죠. 이 수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30% 이상 분할 익절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삼양식품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었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닭볶음면이 미국 내에서는 품귀 현상을 빚는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산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요층은 많은데 품귀 현상을 빚는데요.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K라면이 수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정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5월 17일 기준으로 점상을 갔던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급도 뭐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추세상으로 봤을 때 5일선 위에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관점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샀어요. 여기서 사면 45만 원이죠. 45만 원 사고 난 다음에 빠진다고 어떡하지 하실 필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니까 빠지면 땡큐다라는 생각으로 45만 원,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 요 5만 원 단위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비중 확대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65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발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삼양식품과 빙그레 같은 경우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화장품 섹터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 빠르게 좀 수익이 나고 있어서 리뷰 먼저 다뤄볼게요. 인그루드랩이 저희가 5월 17일 공략했던 종목인데 좀 급등세를 빠르게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37%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었고 왜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요거는 차트 보면서 제가 대응 전략만 짧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에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16,900원 기준으로 해서 고가 기준 3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거래일이 4거래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거래일이네요. 3거래일인데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고가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2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공략 이후로 수요일인 현재 기준으로 37% 넘는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는 인그루드랩까지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섹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섹터는 단발 섹터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중소형주인 SDN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솔루션과 더불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모멘텀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국내 업계 수혜 기대감, 반사이익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SDN이 지금 차트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N은 너무나 좀 단순한 패턴이에요.
올라가고 내려올 차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려온다 해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는 건 아니죠.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얼마냐? 1,900원, 1,800원으로 보입니다. 이 라인 지지선으로 잡고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2,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투 SDN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월 25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방송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시면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비법들 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장 전에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장전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현석 전문가님 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인플레 재점화 우려, 금은동 비트코인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3개월 정도는 인플레 둔화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은동 가격이 일제히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은선물은 1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금은 2,400달러 다시 돌파하면서 고점 탐색 중입니다. 구리 역시도 역사적인 수준의 가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까지도 1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금은동과 비트코인까지도 모두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것이 좀 급선무일 텐데 지금 이슈를 보면은 과연 가능할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차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용인한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미래선이 앞둔 시점, 다시 말해서 9월경에 약간 9월, 10월, 11월 직전에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이 선거 전략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확대를 해야 된다는데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처유역 강수까지도 동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필사적으로 재선 가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 금리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를 반드시 좀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계속해서 연준이 지금은 물론 이제 긴축을 QT라고 해서 긴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뭐 금운동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의아하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긴축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패드에서 긴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국채 재발행을 축소하면서 회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묘하게도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오히려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의 다툼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류 쪽이 이제 차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베팅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또 실제로 달러 약세에 대한 대안 투자로 가능성 때문에 현재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돈 가격,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소재가 50% 이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재 이제 금은 뭐 대체 투자라고 하지만 은은 대체 투자 귀금속이지만은 또 산업용 소재로 4차 산업 소재로 굉장히 많이 소모가 좀 됩니다. 또 동도 마찬가지. 최근에 전기차 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규모 어떤 그 전력 전선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인프라가 다시 한번 건설이 되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전기 충전소를 다시 깔아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돈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웃지 못할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가 과연 중립금리냐 또는 인플레이션이 3% 이하만이 되느냐 하는 논쟁이 좀 있어서 그 기준치를 약간 높여줄 수도 있다. 저는 좀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월 정도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실시되고 실제적으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 가격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금 가격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이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3개월 전부터 올라가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현물가, 동현물가도 최근 가파르게 2, 3개월 동안에 장대 양봉이 돼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추정상으로는 좀 더 멀었다고 좀 생각이 되지는데 약간 명분을 어떻게 만들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금리나 현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상 지금 돈 풀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돼서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일부 섹터만 올라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재 랠리가 5월을 중심으로 또 현재 6, 7월 2달간 랠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플레이션 기준치를 좀 높여줄 수도 있고 일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고려 아이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은, 아이언, 동박 여러 가지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인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올라지면서 주가 역시 돈방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어제자 기사로는 좀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차트 흐름 보여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예, 고려아연은 뭐 아연을 만드는 회사겠죠. 네.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산물로 이제 금은이나 다른 어떤 금속 성분을 또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영풍그룹 관련된 어떤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비철 금속에 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고려아연이 또 새롭게 부상이 되는 부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박이라든가 또는 2차 전지 소재인 황산니켈, 전구체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구체 쪽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캠코라는 회사하고 LG화학, LG화학하고 조인트 벤처를 좀 해서 또 한국전구체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전구체가 알다시피 대부분 이제 중국이 이제 장악을 했는데 전구체라는 것은 코발트, 니켈, 망간을 섞어놓는 부분들이죠. 이걸 섞어놓는 부분들이 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 물론 고난도 기술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재화가 상당히 이제 더딘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려아연이 뭐 여기저기 뭐 금은 관련된 부분들이나 황산 현재 부분들, 황산 니켈 뭐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구체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아연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총이 약간 무겁더라도 또 탄력이 붙으면은 꾸준히 좀 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멈추면은 뭐 구리랠리가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리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쪽 부분들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존재를 좀 하죠. 존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박스권은 이제 돌파를 해야죠. 과거처럼 이 고점에서 이렇게 스르르 뭐 두세 달 동안 밀려내려고 또 과거처럼 또 밀려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68만 원대 정도 이상 또는 현재 올봉상으로 보면은 장기 사이클 부분들도 가능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커다란 상승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근의 이제 오늘의 특징주가 아니라 이제 최근의 특징주로서 추세적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과 좀 추이를 같이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고 추세 사이클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LS 짚어볼 텐데요. 변압기 수요와 또 북미 진출 이슈에 더해져서 3개월가량 정말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어떤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자, LS는 LG그룹의 이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LS라는 이름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LS의 그룹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전력 관련된 사업의 수직 계열을 모두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사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LS로 시작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 LS 일렉트로닉, LS 전선.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부분의 수혜를 LS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LS 전선, 가온전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온전선은 LS 전선의 자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현재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아래 자회사로서 LS 산전 아시아 현재 부분이 베트남에 진출했죠.
그러면 전선 아시아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자회사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LS, 현재 M&M 예전 명칭은 니코동 그러니까 동을 이제 재련하는 동을 재련하는 올레 있던 회사입니다. 올레 회사인데 이게 이제 현재 여기 이제 부산물로서 황산니켈을 또 만들기도 좀 하죠. 그래서 부산물로서 니켈을 만들기 때문에 니켈 관련된 뭐 수혜주로 다시 한번 떠올라 갈 수가 있고 또 해외 이제 미국 진출도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LS 그룹이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랠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단기적으로 한번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S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올봉 차트로 보면은 현재 가파르게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뭐 3개월 동안 연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고 다만 지금은 이격 조정이 많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주식도 랠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조정을 보여준다면 접근할 수 있는 LS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을지 그 섹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섹터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AI 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언급을 좀 하면서 AI의 어떤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로서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공략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AI 쪽에 AI가 처음에 화두가 된 것이 이제 2022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에도 이슈가 됐었고 올해도 이슈가 됐고 내년에도 이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AI 쪽에 가장 이제 밸류에이 체인의 가장 밑바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죠. 이게 AI를 구현할 수 있는 전용 반도체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GPU, 그러니까 GPU 성능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NPU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메모리 이런 어떤 구색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HBM이 굉장히 떴던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가장 큰 열풍의 또 쇠주로 좀 떠오르는 것이 맞고 그 AI 반도체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를 가지고 대규모 학습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고 만드는 업체, 데이터 센터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하는 업체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서비스 형태로 구현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어떤 생태계 구축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어떤 거대 언어모델을 만드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이런 업체들이죠. 근데 지금은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잡고 거의 이제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서서 구글이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꽉 잡겠다면서 현재 플랫폼은 엔비디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 위에 여기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상당히 만들어야겠죠. 기본이 되는 어떤 AI 모델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픈 AI라든가 스테이빌리티 AI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또 추가적으로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약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는 어떤 부분이고 또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만드느냐 제일 중요하죠. 툴링 컴퍼니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 최상위 정점이 나가는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 API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API 사업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에 추진한 업체 이 부분이 최종적인 수혜주가 떠올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스마트폰의 최종적인 혁명이 어떻게 변했을 때도 마지막에 어플 사업,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최고였던 어떤 많은 어떤 플랫폼 기업이 태동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AI 어떤 사업을 초기화할 수 있는 업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수혜주 종목군들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성형 AI의 밸류체인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AI 섹터 굉장히 좀 오랜 동안 우리가 주목을 했던 섹터인데 그 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의 이제 공략주는 폴라리스 오피스로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폴라리스 오피스는 특징주로서 자주 언급을 했는데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섹터별로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늦게 소개를 좀 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온라인상의 오피스 인터넷상의 오피스 앱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부스와 호환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1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업체죠, 당연히. 또 이런 유저를 바탕으로 해서 OTT 사업, 이커머스 사업, 메타버스 사업, 커뮤니티 사업 또는 이 문서를 가지고 하는 그 NFT 사업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좀 하고 있다가 최근에 AI 열풍이 좀 일어났죠. 그러면서 AI 쪽을 이제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이제 기존의 어떤 사업들 문서 호환성, 다양한 플랫폼, 실시간 공동 편집 이런 틀 안에 새롭게 AI를 좀 장착을 했죠. 그렇다 해서 이 업체가 AI를 어떻게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웨이브 엔진을 들여다가 실제 이 오피스 AI에 장착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글쓰기, 자동 이미지 생성, 또 자동 템플릿 이런 부분들이 각종 어떤 AI 업체하고 제휴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는 챗GPT, 그다음에 또는 국내적으로는 네이버 하이버 클로퍼,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쪽과 제휴를 해서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국내적으로는 뭐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해외적으로는 구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그
에서 나오는 어떤 문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국내적으로는 이런 특화된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장착하기 때문에 추가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주 전에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또 고공 행보를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고 좀 이격 조정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어떤 상태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현재 이격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직접권점의 돌파 안착 여기서 일시적으로 약간 매매 공방이 체력이 전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쪽에 최종적인 어떤 밸류 체인의 생태계 최상단은 어플리케이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의 공략주로 알아봤는데 챗 GPT나 하이퍼클로버 등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 서비스에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며칠간의 숨고르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 주목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로봇과 전선, 음식료 짚어봤고요. 시그널 이슈로는 고려 아연과 LS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SDN과 폴라리스 오피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